안녕하십니까? 우파, 우익,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주변국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고, 북한은 7월 25일, 31일에 이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출구 없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했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런 것이었던가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일본을 비난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메시지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일본을 비판하며 향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일본 측에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모두 발언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자재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런 강경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에 이어 국방력까지 의심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노리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북한 김정은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7월 25일, 31일에 이어 8월 2일 세 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세 번의 미사일 발사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일본 아베 정부와의 외교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8월 2일 오전 2시 59분과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는 최대 비행속도 마하 6.9를 기록하며 약 25km 고도에서 22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탐지됐다며, 지난 31일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8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도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과 대응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응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8월 2일 발사한 발사체는 지난달 31일 발사체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북한에서 강행한 세 번째 도발이지만 대한민국 군 당국은 7월 31일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이내 북한이 신형 방사포라고 바로잡으면서 군의 분석 능력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미사일인지 신형 방사포인지조차 명확한 해명이 안 된다면 우리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이던 신형 방사포던 대한민국 전역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텐데요. 북한의 발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기존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격추가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재원이나 종류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 군의 저 같은 설명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질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 대한민국 군의 분석력에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7월 31일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발표에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김정은이 답답했던 것이었을까요? 북한의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월 31일 발사한 발사체는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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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체는 7월 31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면서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고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정보당국의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7월 31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발사체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하면서 8월 1일 관련 사진 15장을 공개했는데, 이는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봤던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전혀 의미가 다르기에 국민들은 미사일 탐지 및 방어체계에 심각한 안보 구멍이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사진을 살펴보면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와 발사관의 모습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의 재원을 감추기 위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험성에 관련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자랑이라도 하듯 북한의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시험 사격을 7월 31일 했다며 시험 사격을 통해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7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하여 중앙방공통제소와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 다양한 전략 자산으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적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방사포와 미사일이라는 사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자체에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됩니다. 국민들의 의심이 불거지고 논란이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는 7월 31일 북한의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선 전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은 없었던 것일까요?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이 합동참모본부는 8월 2일 발사한 발사체들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특정해서 발표하지 않았고, 단순히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군사정보 분석력의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5월 9일에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미사일로 특정짓지 않고 있으며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들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고수해야 할 텐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그 어떤 것 하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 이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실무협상을 하기 전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도발이며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 미국이 전향적인 카드를 내놓을 것을 압박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외교적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이 그의 팀을 가동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스티븐 비건 대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공동성명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북한과의 대화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우리는 외교적으로 형식을 갖춰 그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의 외교전을 선포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은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